자,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6조의 2거든요. 이게 올해 6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6월 1일서부터. 자, 그럼 6조의 2 제1항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밑줄 긋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밑줄 긋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밑줄 긋고 30일 내 밑줄 긋고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한 층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밑줄 쫙.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 보시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388쪽 있죠. 대상 주택이라고 돼 있죠. 거기 5번에. 찾았어요? 그 부분이에요. 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까? 이건 주임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이때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주택임대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상 지역이 있고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이 일단 대상이냐? 먼저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 세종시죠 지금.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에 있는 주택. 특별자치도가 어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주택. 나아가서 군에 있는 주택인데 이 군은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에 있는 주택, 자치구에 있는 주택은 이제 대상이 돼요. 이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합니다.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럼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특별시랑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도 있죠. 광명시, 하남시 이렇게 일반 시들. 맞죠? 그러면 특별시든 광역시든 일반 시든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감 잡았어요? 무조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군 소재 주택은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주택만 대상이에요. 군만 대상.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근데 광역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광역시는 무조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인천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죠. 옹진군, 강화군. 대구는 달성군이 있고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이 있죠. 그럼 광역시니까 시니까 무조건 강화군에 있는 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시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하나는 거죠, 군은. 그럼 경기도에 있는 군이 뭐가 있어요? 연평군, 가평군. 맞습니까? 여기가 이제 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군, 광역시 있는 군들은 대상이에요. 그럼 나머지 저 아랫역에 있는 군은 아니네? 보은군. 아니죠? 그죠? 아랫역에 있는 것들은 아니죠. 아랫역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들만 대상이 되겠다. 군은.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다.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만 대상이다. 맞죠?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신고 다 해야 돼.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냐? 금액은 금액 기준은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를 하거나 했던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6천만 원도 밑줄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63으로 기억할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 초과했을 때? 6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을 때. 근데 이거 선택상 이거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또는이다. 또는.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신고 대상이에요? 초과라고 그랬죠.
그럼 딱 6천은 아니네? 맞죠? 자, 그러면 잠깐 연습.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증금이 7천에 월세가 20이었어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 대상. 맞죠? 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거였어요. 보증금 5천이었습니다. 세가 40만 원 있었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거예요. 보증금 6천에다가 월세가 32만 원이 있었어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신고 대상 맞죠? 딱 6천 아니라고 그랬죠? 6천만 초과해야 되니까. 근데 월세가 지금 30만 원 초과했죠? 32만 원이니까 대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있죠, 이거.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군은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을 초과했을 때 신고 대상입니다. 됐죠? 우리 이런 것들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쭉 들으시면 돼요. 자, 본문을 읽어봤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죠. 체결한 날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갑니다. 며칠 내 하라고요? 30일 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신고 관할은 당연히 신고관청이 하겠죠? 주택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에게 합니다. 이때 요 신고관청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위임을. 그럼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니까 자기 하위 직급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겠죠. 그럼 하위 직급자들이 누구? 읍, 면, 동장에게. 맞죠? 읍면 동장한테 이걸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이거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법문을 읽어봤는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매매를 했을 때 중개거래인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문은 개공한테 부여가 돼버렸죠. 나머지는 부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중개거래일지라도 우리 개공한테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에게 있다. 만약에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잖아요. 중개거래했다 하여 위임 받아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갖고 어쨌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신고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사항도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겠죠? 그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 임차인의 인적사항 누가?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어떤 주택을, 그죠? 그 다음에 언제,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도 이거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에, 보증금 또는 월차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계약 갱신 요건이 항상 문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이제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고사항을 넣어서 이제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의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이 방문 신고 방식이 있을 테고 전자문서 신고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걸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자 신고 방식이 있어요. 물론 방문 신고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제출 대행을 허용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신분증, 신고자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되죠. 그리고 내보면 됩니다. 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방식이 뭐냐면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처 제출 방식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 제출 방식을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 그럼 일방 제출 방식은 이거예요. 우리 임대인이 외지에 있는 경우가 많죠.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있는 주택이었다고 가정해보죠. 연수구 소재 주택인데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근데 관할은 그러면 연수구청장의 관할이잖아요. 그죠? 이걸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송도 1동장, 송도 2동장, 3동장 이렇게 이제 위임할 수 있는데 주인분은 제주도에 있어. 주인분은. 그러면 이분이 이거 서명하자고 여기까지 날라올 수도 있긴 있겠지만 외지에 계신 분이 많잖아, 임대인이. 그러다 보니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임차인이었다. 그러면 갑은요,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다 계약서본을 첨부해서 일방이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신고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신고서 써가지고 입금증 같은 거 있죠? 계약금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 입금증 사본 같은 걸 첨부해요. 그래가지고 일방이 제출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완벽하게 임대인도 두 장을 다 찍었어. 여기에. 그래갖고 신고사항이 전부 다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서 있죠? 이거 하나 덜렁덜렁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휙 던져주면 신고된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관청에. 근데 이거 위임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 읍면농장한테. 그럼 이 얘기네. 우리 임차인 전입신고하죠. 그죠? 그럼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한 부 갖고 와갖고 거기다가 휙 던져주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던져주면 안 됩니다. 잘 놔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개거래인 경우에 임차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전입신고 하실 때 계약서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가 돼버린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약서 제출 방식이에요. 근데 참고로 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이걸 삭제했거든요. 우리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다는 얘기 안 했죠? 신고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꼭 신고서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가름한다. 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왜 삭제했냐면요. 처음에 이 제도가 2006년도에 들어오면서 누가 대응을 많이 했냐면 법무사들이 대응을 많이 했어요. 법무사들이. 왜 법무사가 대응을 많이 했냐면 이전 늦게 해야 되죠. 이전 늦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법무사들이 이제 대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거였거든요. 그랬다가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60일로 늘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이거 너무 짧다, 30일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60일로 늘리자. 그래갖고 60일로 늘렸거든. 늘려놓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나면서 다시 복귀했어요. 며칠로? 30일로. 다 복귀시켰어, 다시. 원래 30일이었어요. 그랬다가 60일로 늘었다가 다시 30일로 복귀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때 이제 30일에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법무사들이 신고서를 써야 되잖아, 원래. 써야 되는데 쓰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걸 한 달 걸 쫙 모아. 한 달 걸 쫙 모으는 거예요. 계약서 원본을. 모아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몇 시에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5시 반에. 퇴근하려고 책상, 가방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계약서 10통을 톡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거 즉시 처리라고 그랬죠? 퇴근해 못해? 못합니다. 오늘 접수됐으니까 입력 다 해야 돼. 담당분 다 입력해야 돼. 오늘 접수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삭제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서 원본 제출 방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예. 이거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니까. 그래가지고 폐지해버렸습니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그래갖고 신고서를 전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요. 이걸 들여온 거지. 그대로.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걸 딱 주면은 그 동직원은 다 입력해야 되겠죠? 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계약서 제출 방식 인정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졌죠, 이제?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 한 부 제출하면 된다. 맞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합니다.